한국공학대학교가 시험 문제를 수학원 수학2에서만 출제한대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2가 나오는 색에 대해서 방정식 문제를 풀라고 했나요?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sin EX가 몇이라고요? 네, sin EX의 값이 1이라고요? 네. sin EX의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x의 범위의 값은 0부터 파이까지? 그럼 EX의 범위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EX의 값이 요게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면 그게 한 주기야? 맞아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릴 건데 여기는 x축이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의 값은 파이인 거죠. 네. 최대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점이 누구죠?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여기는 4분의 파이인가요? 4분의 파이 대비하지 2분의 파이고 사인 2분의 파이 값이 1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4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틀리진 않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둘이 뭐 했어? 저요. 프린트 드리고 잔소리 하고 나서 또 시간이 있었는데 뭐 했냐고 둘이. 저 세 문제 풀었어요. 네. 너 일본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아니야. 0부터 파이까지 보면서 gx의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fx의 값은 문제 1번에서는 싹 다 3sin 2x-1을 사용하래. fx의 값은. 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치환해서 풉니다. 누굴 치환해요? 네, fx의 값을 치환할 겁니다. fx의 값이 3sin 2x-1입니다. 왜 인식을 잘 못하지? 그런데 이게 지금 fx인데 그때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은 gt인가요? gt의 값은 지금 2에 1-t 승 플러스 3이에요? 대입하는 x의 값의 범위 값은 0부터 파이까지를 대입합니다. 0부터 파이까지 대입한 그래프는 최대값이 누구야? 이게 지금 한 주기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잖아, 밑줄이. 최대값이 누구냐고. 최소값은 누구예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서준이 알아요? 기림이 알아요? 넌 알아. 네 대가리가 그 다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1 대입했을 때가 2,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너 모르지 않아. 네가 그 짧은 중간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함수는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하는 지수함수입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대입하는 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대입했을 때 y값의 최대값, 최소값 고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마이너스 4 대입했습니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 새끼들 병신들 나 진짜 아유, 네. 네, 2 대입하면 2분의 7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값이 지금 35고 최소값이 2분의 7입니다. 지금 똑같이 fx의 값 3sin 2x-1을 사용할 겁니다. 1-3번 문제가 똑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과 만화 생기는 서다한 점의 x좌표들을 a, b라고 칭했습니다. fx의 값이 지금 3sin 2x-1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도록 한 x값이 필요합니다. 네. 이항했더니 sin 2x의 값은 사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녀석은 y는 sin 2x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기의 값은 파이가 주기인 거죠? 주기가 파이니까 이렇게 그림 그렸고요. 나의 바램은 최소값이 마이너스인데 상수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리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습니다. 그때 교점에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교점의 x좌표의 값을 a, b라고 칭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요? 우리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a, b의 정중앙이 누구야? 네, a, b의 정중앙이 4분의 3파이네요. 따라서 a, b의 평균값이 4분의 3파입니다.
A배 평균값이 지금 4분의 3파이여서 A 플러스 B가 누구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규혁아 네. 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떠들으면 됐던. 네, 그 자리에 애착이 생겼어?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모든 x라고 설명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fx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이 문제가 준 3sin 2x-1을 대입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는데 치환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바꿀까? sin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사인의 값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마이너스 튀어나갔으니까 괄호 속에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서 보고 바꿨죠 지금? 네. 2파이면 2분의 파이면 함수 바꿔 안 바꿔? 네. 함수 바꿨습니다.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의 보는 플러스 요거 보고 바꿀 수가 없네. 근데 이거 뭐 하겠다고요? 제곱하겠다고요? 네. 어차피 이거 제곱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죠? 네.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3사인 2x-1 k 플러스 사인 2x. 마지막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오래 있던 값이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 2x의 값이 뭐라고 쓸 수 있지? 1 마이너스.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이항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사인 제곱 2x 마이너스 2 사인 2x k 플러스 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범위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실수 x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인의 값을 치환할 계획이지 않나요? 사인 2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가 뭐가 돼?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건 치환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사이에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이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에요? 대칭축은 아래 블록인 녀석의 값이 대칭축의 값 1입니다. 꼭 시점좌표 1에서 발생합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누군데? 플러스를 대입한 게 누군데?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돼야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축이 여기 있으면은 빨간색 그림의 Y좌표는 다 0보다 작아. X축이 여기 있으면은 빨간색의 값은 다 0보다 작거나 같아. 둘 다 돼. 0보다 작아도 되고 빨간색의 Y좌표 다 0보다 작아도 되고 빨간색의 Y좌표 다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그렇다면은 X축의 값 이거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은 0보다 K 플러스 1은 0보다 X축이 이거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X축이 이거면 K 플러스 4가 뭐야? K 플러스 4는 빵이야? X축 위에 있는 점은 빵이야? 이해된 거 맞아? 자,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원래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 밑줄 친 녀석이 뭘 구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밑줄 친 거에 뭘 구하냐고. 최대값을 찾는 거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려면 가장 큰 새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새끼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놓은 거죠? 그때 문제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2번은 수열 파트입니다.
근데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1, 2, 3, 4번 문제를 전부 다 낱개 문제로 풀려고 합니다. 여기서 AN을 제일 처음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네, AN 값은 등비수열이네요. AN 값이 등비수열이었을 때 문제 푸세요. 첫 번째 값은 1입니다. 두 번째 값은 2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야?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근데 이걸 서술형으로 써야 되잖아.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AR에 첫 번째 값은 A, 두 번째는 AR. 그래서 공비의 값은 초항의 값은 1, 공비의 값이 2. 일반항구였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값은 서술형으로 풀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BN이라는 녀석의 값은 뭐란 얘기야? 네, 등차수리죠. 양쪽 옆에 거 두 개 더해가지고 평균값 구하는 녀석의 값이 가운데 항이라고 하니까 등차수리죠? BN 값은 등차수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이 1이고 두 번째 값이 3이면 공차가 몇이라는 얘기야? 공차가 2였을 때 일반항구였습니다. 공차가 2니까 2n이라고 썼습니다. 초항의 값은 1입니다. 이거 대입하시래요.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2n제곱이니까 4는 끄집어냈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이 누군데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91 91한테 4배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2-3번이 첫 번째 건 5보다 작았을 때는 굉장히 특이하게 계산한다. 근데 5보다 컸을 때는 5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5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오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등비수열이라고? 근데 5보다 컸을 때, 커 같을 때는 뭐라고? 이 새끼가 왜 써졌다 안 써졌다 그러지? 글자가? 재부팅을 해야 되나? 자, 5보다 커 같을 때는 2항 했더니 cn 플러스 2의 값이 2 곱하기 cn 플러스 1이니까 등차수열이에요? 그때 문제 8번째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초항은 6, 두 번째는 4, 등비수열이라며. 공비는 공비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는 초항이 6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라고요? 근데 cn값이 5보다 작을 때까지가 이렇게 돼? 맞아? 뭔가 이상하다. n값이 5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이건 cn값이 5보다 작은 건데. 근데 등비수열인데 언제까지 등비수열이면 그 값이 5보다 작을 때까지 등비수열? 값이 5보다 클 때까지 등차수열이야? 이게 좀 그지 같네. 그럼 이렇게 풀 수가 없네. 이거는 낱개로 나열해야 되겠다. 첫 번째 값은 6이야? 첫 번째 값이 6이었을 때 6은 5보다 커? 6은 5보다 커가지고 다음 항을 구할 때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 구할 때 등차수열로서 구한다고? 그런데 C1에서 C2의 값을 구할 때 등차수열이어서 공차의 값을 더했을 거야?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녀석의 값이 4라면서요. 그런데
얘는 5보다 작아? 5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등비수에서 공비를 곱해야 돼? 이런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다. 하나씩 다 넣어보면 돼요. 하나씩 넣어서 그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숫자로 넣어가지고 세 번장을 지금 모르잖아. 세 번장을. 그 아래쪽 그거에다가 1번 C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네. 지금 첫 번장의 값이 6이어서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6이야? 되나? 첫 번장의 값은 5보다 큰 것 같으니까 여기다 대입했어. C1 플러스 C2의 값은. 그러네.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장의 값 6이고 두 번장의 값은 4였어? 선생님 순서 바꿨었냐? 좌변값은 자꾸 잘못 쓰네. 좌변값이 C1은 6이라며. C3의 값은 몰라. C2의 값은 그럼 C3의 값이 누구야? 맞아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C2의 값이 5보다 작아? 네. C2가 5보다 작으면 C2 곱하기 C4의 값은 C3의 제곱이에요? 근데 C2의 값이 누군지 알잖아 이제. C2의 값이 4고 C4의 값은 몰라. 근데 C3의 값은 2라고? 그럼 C4가 누구라고? 얘는 5보다 작으니까 2분의 1을 곱했어? 네. 얘는 5보다 작으니까 2분의 1을 곱했어? 또 5보다 작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계속 5보다 작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앞으로는 계속 2분의 1을 곱하겠네? 그럼 오로지 요것만 등차수였구만? 네. 이것도 등차수였어? 이건 등차하면서 등비였던 거야? 2를 빼도 2, 2분의 1을 곱해도 2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은 앞으로 계속 2분의 1을 곱할 겁니다. 그럼 이 수열에 대해서 구태 서술형으로 쓰기 위해서 CN의 값을 밝힌다면 어떻게 밝히면 되지? (1대2범 6) (2대2범 4야) n값이 2보다 컸을 때에는 이제부터 등비수열이야? 근데 공비값 2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공비가 2분의 1인데 세 번째 2 나와야 되잖아. (3대2에서 2 나온다고? 여기다 2대2범 누구야? 여기다 3대2범 누구야? 3대2범 4분의 1이야? 앞에 뭐가 있어야지 2 나오는 거지? 4대2했어. 4대2범 누구야? 맞아? 그럼 더 이쁘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이거? 2분의 1에 n-8의 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런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요? 살살해. 8대2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네 번째의 값은 P라고 얘기했고 일곱 번째의 값은 Q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D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함수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3차 함수의 값은 P하고 Q에서 극값을 가졌습니다. P에서 극소, Q에서 극대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이 최고치 한계수 양수이기 때문에 극대일 때가 Q고 극소일 때가 P라고 얘기했습니다. 극대 극소인 점에 잡힌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인가요? 미분했습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P라고요? 더 큰 녀석의 값이 P라고요? 작은 녀석의 값이 Q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증간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양의 섬으로 갔다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하는데 양의 섬으로 바뀔 때가 극, 양의 섬으로 바뀔 때 극대, 음의 섬으로 바뀔 때가 극소인 거죠? 그래서 PQ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 네 번째 한 구였습니다. D4의 값은 5라고요? D7의 값은 그런데 여기서 세 번 경고한 거 아니야? 얘는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3D가 커질 때 9가 작아졌습니다. 공차가 누구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3면 A는 누구야? 근데 일반항구라고 됐습니다. 일반항 누구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데 1 대입했을 때 14 나온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제 3번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극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극소인 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분했습니다. 그리고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3으로 묶었습니다. 극점의 좌표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소인 점은 언제 발생하죠? 1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항함수 gx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쉬운 문제였는데 이거는 내가 너희가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 이거 뭐야? fx야? 이건 누구야? 위어 비대 이상이었어.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 이건 정적분입니다. 앞에 건 부정적분에서 미분하고 결합했고요. 지금은 정적분을 미분하고 결합했습니다. 누구예요? 뭐라고? 스스로도 못 믿어서 지금 쩔어 씨 졸라 훌륭해 아주 그냥. x부터 x 플러스 1까지라고 하겠습니다. ftdt가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누구예요? 얘는 x가 여기만 있고요. 얘는 x가 둘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좌변값이 누구야? 그렇다고 우변을 미분하는 건 아니죠. 좌변을 계산한 게 gx인 거고 우변은 그대로인 거죠.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f를 미분해서 1대입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f의 값은 위에 있는 fx를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자, 미분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공미분 못한 사람 없을 걸 믿어도 되죠? 기림아 공미분 할 줄 알아? 자, 1 대입했습니다. 맞게 대입했나요? 그럼 F1하고 F'1이 필요합니다. F1 값은 방금 전에 마이너스 3인 거 구했다면서요. 앞에 건 마이너스 6입니다. 뒤에 건 F'1이 필요합니다. 미분한 거한테 1 대입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미분한 도함수죠? 빵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fx의 값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였을 때 1대1 대응입니다. 그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미분한에서 의 값이 0보다 커 또는 미분한에서 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최고참계수 양수였을 때 이렇게 풀고요. 최고참계수 음수였을 때 이렇게 푸는 거죠. 지금 최고참계수의 값은 양수값이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증가함수여야 됩니다. 근데 기림아, 요거 네가 맨날 대답할 때마다 1대1 대응이라고 대답하거든? 너는 고등수학 하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만 기억하나 봐. 우리는 수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증가함수, 감소함수고 미분에서 0보다 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기억을 다시 업데이트 좀 하세요. 할 때마다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px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px의 값은 x의 세제곱 끝인가요? 미분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여야 하므로 미분에서 0보다 커 나왔습니다.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뭘로 풀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한별씩 0보다 100% 작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 넣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 안 넣고. 자,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6인가요? 인수면 안 돼. 사이값이라고 답을 쓰고 싶은데. 그럼 근을 구해야 돼.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선생님이 짝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구하고 있어.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9 빼기 6이니까요. 짝수 공식을 아직 못하시는 고3분들이 공장 가야 돼. 그건 학생이 아니야. 짝수 공식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요 사이는 정수값들 구하래. 루트 3의 값은 근사값이 누군데? 그럼 이 숫자가 마이너스 4.732. 정수의 값이 누가 있어요? 이건 1.73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2 몇이야? 누구까지야? 다 구했습니다. 3-4번으로 갔습니다. fx의 값은 동일한 fx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거 안 보일까봐 미리 쓰겠습니다. hx의 값은 다 구했나요? 저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당연히 이건 1대1 대응일 겁니다. 당연히 증가함수일 겁니다. 그 증가함수인 함수의 역함수의 값이 kx입니다.
그때 문제는 hx하고 kx로 둘러싸인 넓이가 필요합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에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냐고요? y는 x 대칭이라고? 그럼 y는 x에 대칭이니까 나는 kx는 그리기 싫어. kx 안 그리고 뭐 할 건데? kx 안 그리고 뭘 그릴 건데? y는 x를 그려요?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hx라고 하는 그림이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가 증가함수여야 되죠. 역함수 존재해야 되니까 그 증가함수 h를 그려야 됩니다. h를 그리고 싶습니다. 근데 h라는 녀석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y는 x하고 맞나?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은 구할 수 있어?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값이랑 x 똑같다고 났습니다. 교점 누구누구 있는데요? 0하고 1이 교점이에요? 근데 0은 중근인 것 같은데? 0의 값이 중근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 0에서 중근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근이면 어떻게 했냐고 접하는 거지? 자, 접하는 녀석으로서 선생님은 지금 그림 그리겠습니다. 0에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0에서는 접했으면 좋겠고요. 1에서는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함수의 값이 y는 fx입니다. hx입니다. 0에서는 y는 x하고 접합니다. 1에서는 관통하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역함수를 선생님 그리기는 싫은데 역함수를 구태여 그린다고 한다면 역함수의 값 이게 역함수인가? 맞아요? 하지만 역함수는 그리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hx하고 kx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점선과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난 이것만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구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네, 2배 할 거죠? 자, 저것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넓이는 2배에서 구할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분해? 0부터 교점 1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요? 뺐습니다. 이것만 계산 우리가 구한 넓이입니다. 산수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의 세제곱입니다. 1대2 뺐습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요? 자, 이게 5점 문제입니다. 금방 풀었네? 여기까지 니네 손으로 푸는데 한 30분이면 다 하겠네. 지금 하세요. 함수 fx의 역함수의 값이 gx입니다. 로그 2의 x의 값이 fx인데 3대 2번 a라고 얘기했고요. 5대 2번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미세값이 2가 된 로그 함수의 역함수의 값이 누구예요? 이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고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미세값 2가 되는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로그 2x의 값의 역함수는 2x승입니다. 미세값이 2가 되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이 y는 x의 대칭인 거죠? 자, 그래서 3을 갖다 대입한 게 a라고 하니까 3 대입하려고요. a가 누구라고요? 5 대입하라고 하니까 5 대입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입니다. 밑에 거는 b입니다. 그럼 3a의 값이랑 2b의 값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3a-2b 값을 계산했습니다. 앞에 거는 3 로그 2의 3이야? 그게 로그 2의?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그럼 하나의 공식만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a의
로그 A의 B가 누구죠? 대입하겠습니다. G한테 3A-200 값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의 X승한테 X값 대신에 로그 2의 25는 27을 대입해요? 그 답이 누구라고요? 75.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부터 4까지 범위에 있는 정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는 합성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지수함수가 있고 2차 함수를 지수한테 대입한 합성함수입니다. 치환할 겁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t라고 놓을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2의 2분의 1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 또 다른 함수의 값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f한테 gx의 값을 대입한 거죠. 그게 이거죠. 치환하는 대상은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치환하거든. 보통 이런 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터득하는 건데. 자, t의 값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값을 치환해요? 그럼 치환했더니 누구예요? 대입한 녀석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값을 대입합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이 이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2대입 관계의 최소값, 4대입 관계의 최대값이죠? 2대입했습니다. (4대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한 t의 값의 범위가 뭐라고요? 네, t의 값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입니다. 근데 지수함수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 녀석한테 2부터 6까지 대입했을 때 최대값은 2대입 관계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 누구죠? 최소값은 누구예요? 따라서 우리는 y의 범위의 값이 64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예요? 최대값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수함수가 있는데 문제는 a의 값이 1보다 크다고 합니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미세값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합니다. 근데 그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교점의 x좌표는 각각 1과 3입니다. 역함수는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누구의 교점과 똑같죠? y는 x의 교점과 똑같나요? 그래서 역함수를 대신해서 y는 x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식을 같다고 놨을 때 교점의 좌표가 1과 3이라고요? 그럼 설명이 이렇게 좀 좋겠다. y의 값이랑 이 함수의 역함수의 값이 누군데? 지수함수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n만큼 평이동하면 지수함수의 값이 오른쪽으로 평이동하면 역함수는 로그함수라고요? 로그함수는 위로 이동합니다. 지수함수의 값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으면 대칭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겼죠? 지수함수가 오른쪽으로 평이동하면 x축 방향 이동하면 로그함수는 y축 방향 이동합니다. 수능 문제 풀 때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난 이 역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둘의 교점은 이 둘의 교점과 똑같다고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분 점수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근이 1하고 3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3대입했습니다.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죠? 네, 나누기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나누기 했더니 A의 제곱분의 D 좌변이고요. 오른쪽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3을 선택했습니다. 루트 3을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3의 1-m승의 값 1입니다. 어떤 숫자의 몇 승의 값 1인데? 따라서 m값은 1-4번으로 갔습니다.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값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3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일 땐 판별식이 뭐가 크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이건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교과서의 기본 문제 형태입니다. 미분에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내용 정리를 몰라서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네.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내용 정리 해드리는 것들이 누적돼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녀석의 값은 좌변에 있는 3차 함수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양수인가요? x축과 0이라고 하는 건 x축인가요? 이러면 교점이 몇 개야? 이때 근이 3근인가요? 이래야지 서로 다른 3근을 갖습니다.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은 3개입니다. 어떨 때 서로 다른 3근을 가지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였을 때 실근이 3개입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서 이게 생각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fx라고 하는 함수를 좌변에 있는 3차 함수를 fx로 잡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반대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은 미분해서 빵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거죠? 미분했습니다. 자, 미분은 누구예요? 이제 뒤에 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라고. 1은 미분하면 누구야? 로그 2의 a는 미분하면 누구야? 뭐라고? 0이죠? 로그 2a 자체가 숫자야. 우리는 지금 x로 미분하는 거야. 이건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다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미분하면 빵입니다. 자, 극점의 좌표 언제 발생한다고요? 내가 문제를 뭘로 풀자고 했다고?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걸로 풀자고 했어? 그래서 되신 거 맞으세요? f한테 0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이 대입했다고. (0보다) 작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2차식처럼 생각해서 부동식의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이값입니다. 이제 A의 범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누구라고요? 네, 지한이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 대한민국 애들 중에 반은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너는 그 반에 해당합니다. 자, 왼쪽에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누구야? 오른쪽은 로그 2의 누구예요? 네, 한 줄 더 쓰고 나서 풀면 안전합니다. 양수 A의 범위의 값을 구하고 다 양수 맞아요? 자, 다음에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 문제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극소값 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은 병신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무도 시험 보러 간 애들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미에서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증감표를 그래서 완벽한 답을 써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뭔 소리지 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증감표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다 x, 여기에 도함수, 여기에 원래함수. x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도함수 빵입니다. x의 값 1이었을 때 도함수의 값은 빵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9 지워졌고요. 9 더하기 3분의 2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이거 두 개는 1 되신 거 맞아요? 도함수의 부호를 따질 겁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는 이거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도함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뭐야? 그걸 여기다 쓰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어떨 때 이렇게까지 하냐면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 모르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이거는. 이거는 보통 5등급 이하의 멍청한 애들을 너희네 5등급 이하의 멍청한 애들을 대상으로 증가감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그냥 이거 그래서 풉니다. 논술에서는 어떻게 쓰기를 원하냐면 약식 논술에서는 답을 쓸 때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x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x의 값이 0 사이, 1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양의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성으로 바뀌면 이런 걸 쓰기를 원합니다. 논술에서 서술은 이렇게 하는 서술을 원하는 거지 증감표를 다 작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은 증감표를 작성하는 거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증감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서술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부터 x의 값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는데 x의 값 1보다 컸을 때 도함수의 부호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 교과서에서 수학 교과서에서 양의성으로 바뀌었을 때와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 극소라는 내용 정리를 안다라고만 표현해 주면 되거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극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극소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의 극소값이죠? 극소인 점의 y좌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갔습니다. gx의 값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hx의 값은 fx하고 gx를 곱한 녀석의 값이 그럼 곱한 녀석의 값인데 fx의 값은 알고 있다고? 그 사이에 또 까먹겠다. 저게 지금 fx인데 gx는 누군지 몰라. g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3입니다. 여기 있는 녀석은 모의고사 풀 때 밥 먹듯이 푸는 겁니다. 두 가지 정보를 캐치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보가 누군지 기림이 얘기해 보세요. 아 이거밖에 획득할 수가 없네? 지일값은 보통 지일값을 알려면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지일을 구할 수 있어요? 점의 좌표가 없으니까 지일은 구할 수 없나요? 네,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였네요.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H'이를 구라고요? 곱미분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H'의 값이 혹시 몰라 서준아 누구야? 듣고 있어. 너 아직 하나밖에 얘기 안 했잖아. F 프라임 자 그러면 쌤이 H'를 물어봤어.
누구냐고. F 프라임 15 곱하기 F1 자, 대입하겠습니다. 이 값이 3이라면서. 아닌데? 3이라고 한 적 없는데? 가사적으로 옛날에 나온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준이가 주책이었다. 자, 이거 3이라며. 네. F의 값은 누구라고? F 프라임 1은 누군데? G의 값은 누군데?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지워질 거고 누구라고요? 3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부등식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최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했었잖아. 자, 대입하고 2항에서 정리하겠습니다. 2항 했습니다. 글자가 잘 모여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마구마구 나오기 직전인데 확대해 드렸습니다. 4x 마이너스 20 이게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밑줄 친 녀석을 쌤이 gx라고 할게요. 네. 우린 gx에 뭐가 필요한데? 아까도 했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최소. 네, 밑줄 친 새끼 제일 작은 새끼가 필요하죠? 제일 작은 새끼가 0보다 큰 같은데요? 나는 gx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gx의 최소값은 극값에서 발생할 겁니다. 네. 그래서 미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저 뒤에 a 보인다? a 미분하면 누구야? 1이야? 네,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빵입니다. 아까 로고 2의 a가 미분했을 때 빵인 것처럼. 자, 그렇다면 미분해서 빵 되는 새끼가 누구야?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니네가 알 거라고 생각해 안 써도. 3차 함수의 값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 다 그리지 말라며. 네. 극점좌표의 값 하나는 마이너스 10이고 하나는 플러스 2야? 네.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큰 쪽만 그리려고 한 거야? 네. 그럼 제일 작은 새끼가 누구야? 전국에는 학교들이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이 이 정도 요구합니다. 2의 왼쪽 편에서는 2의 오른쪽 편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 서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2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2를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한 게 누구야? 이건 3분의 8? 네. 1? 3분의 8이니까 3? 네. 2 대입했더니 16 빼기 40 16 빼기 40이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3 마이너스 21? 네. 요것만 이렇게 되면 돼? 따라서 A의 범위는 최대값은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은 동일한 함수 f에 대해서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 녀석은 뭘 말하는 거야? 나 수업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읽어줄 때 항상 어떤 패턴으로 읽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 수업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두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정수 k의 값을 구하세요. 함수 fx 안 보인다? 기억했지?
함수 fx 기억하셨어요? 함수 fx의 값이 3분의 1 x의 세제곱 3x에서 2x였어. 이게 fx인데 fx의 값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미 앞에서 2-1번, 2-2번 풀 때 극소값이 어디 발생했는지 기억나? 2에서? 방금 전에 gx는 2에서인데 fx의 값이 그것도 2에서였나? 1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극대값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기억나? 마이너스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건 다시 안 구해도 연결된 문제니까. 네. 근데 우리 해바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어떤 범위에서 보라고?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읽어줬어 아까? 두 칸의 범위. 여기 마이너스 3이지? 여기 플러스 1이야? 몇 칸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지 최소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건 두 칸이라고, 두 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야? 네,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보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두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0부터 2까지? 그때 K값은 0부터 2까지면 K는 빵이야?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 네, 1부터 3까지 봤을 때가 두 칸에 보면 제일 작은 새끼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1부터 3까지가 그때 K는 1이고요. 지금 요 녀석을 읽어드릴 때부터 두 칸의 범위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두 칸마다 잘랐을 때 최소값에 마이너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갔습니다. 3번 문제는 말이 길어. 이거 어떻게 기억해서 다음 페이지를 풀어? 근데 이 새끼들이 이걸 첫 페이지만 이렇게 놔두고 4개 페이지로 한 문제씩 나왔다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풀란 얘기잖아. 귀찮게. 자, 함수에 대해서 빵 대입한 거 구하세요. 이건 초등학생도 가서 맞추겠다. F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빵은 여기다 대입 못하잖아. 너 혹시 여기다 0 대입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없어. 0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0이 없으니까 대입하면 안 돼. F빵은 F2하고 똑같아? F빵에 루트 3을 곱하면 F2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조그만 글자 한글로 써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대입해서 2는 대입할 수 있죠? 2 대입한 게 누군데요? 그래서 F빵이 누구라고요?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은 지한테 빵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네. 빵 대입 못하잖아.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런데 지가 누구라고요? 2는 위아래 아래에다 대입해도 돼? 아래에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지빵도 루트 3분의 1이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냐고 내가 이거를. 나 그지 같은 새끼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fx 위는 세점이 있습니다. 세점좌표 ABC라는 세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 대해서 sin A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F5가 필요해.
그런데 fx 플러스 2의 값이 루트 3fx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 3 대입한 거네. 네. 3 대입하면 루트 3. 그래서 그런데 fx의 값은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가? 1부터 3까지. 3까지였어? 네. 그럼 3 대입했어. fx의 값은 1-x, 2-x의 제곱이었나? fx가 1 빼기 3 대입하면 누구냐고. 그럼 첫 번째 A점 좌표 누구예요? 6 대입했습니다. 6 대입한 녀석은 루트 3 곱하기 다시 F4라고 한 새끼는 3. 이거 대입했더니 근데 F한테 2 대입했어. 그래서 B점 좌표는 C점 구하고 있습니다. F7의 값이 꼭 궁금합니다. F7의 값은 루트 3 곱하기 F X한테 5를 집어넣으면 F7은 루트 3 F5인가요? 근데 F5는 빵인 거 알아요? 따라 C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점의 좌표가 5,빵, 7,빵, 6,3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사인 세타고라고 했구나. A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며 C점도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점 좌표 B점이 6,3입니다. 이런 삼각형에 대해 사인 A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축을 써야 되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수선발 내렸습니다. 수선발 내렸더니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 값은 3인가요? 빗변 길이는 사인 A를 물어봤습니다. 루트 10분의 3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F한테 N을 갖다 대입한 녀석에 대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F1이 누군지 알지 않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잖아. fx 플러스 2의 값은 루트 3 곱하기 fx고 fx라는 녀석의 값은 1-x-2의 제곱이라고요? 되신 거 맞죠? 근데 우리한테 뭐 대입하라고? 1, 2, 3, 4, 5, 7, 8, 13까지 대입하라고? F1 누구야? 빵이야? F2 누구야? F3은 누구예요? F4는 어떻게 구해? F4는 루트 3 F2야? 루트 F2의 값 1이었잖아. F5는 아까 전에 구했는데? F6도 아까 전에 구했잖아. F7의 값은 누구야? 방금 전에 구했잖아. F8 구하고 있습니다. F8의 값은 누구랑 똑같아? 다시 F6의 값은 누구랑 똑같아? 루트 3 F4여서 3 F4야? 그 다음 또 뭐라고 쓸 건데? 3 루트 3 F2? F2의 값 1이라며. 여기까지 안 갔어도 되겠구나. 우리 알잖아. 여기서 가서 써도 되는구나. 느낌이 오지 않냐? 7이빵이니까 9도빵. 얘는 누굴까? 홀수의 값을 대입하면 다 빵이겠네. 짝수의 값을 대입한 녀석은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누구야?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F11은 F12는 F13은 이거 다 조사해서 더하세요. 다 더할 건데 정수의 값은 루트의 값은 이게 답이네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fx라고 하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로 1부터 5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가 봐. 한국공학대학교하고 한국기술교육대는 설립 목표 자체가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지 학자를 양성하려는 학교는 아닌 거야. 그래서 공학적인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험 실습을 많이 해서 일선 현장에 나가가지고 충분한 생산 인력으로서의 자질을 닦도록 하는 학교들이거든. 그래서 실은 수학 문제가 깊이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새로운 지식을 던져주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로 니네를 가르치는 거거든. 문제는 다 족밥이야. 충분히 노력해서 합격할 수 있어. 충분히. 자, 1부터 5까지 범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잖아.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거였잖아. 점 찍을 수 있잖아. 점 찍겠습니다. 정수인 점만 먼저 찍겠습니다. 먼저 fx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빵 대입한 게 누군지 알아? 빵 필요 없지? 1 대입한 게 빵이었어? 아까 전에 2 대입한 게 누구였더라? 3 대입한 게 빵이었죠? 5 대입한 게 빵이었어. 그런데 요 사이에는 1과 3 사이에서는 포물선이었다고? 꼭지점 잡히 2,1인 포물선이었나 아까는? 그런데 3부터 5까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4 대입한 게 누구였더라? 4 대입한 게 루트 3이었나?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x의 함수값에 루트 3배를 한 녀석의 값이 오른쪽 두 칸 뒤에 있는 그림이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y좌표들 많잖아 되게. 여기에 루트 3배 한 녀석의 값이 그 다음 칸의 그림이래.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든 y좌표에다 루트 3을 곱한 거야. 여기는 모든 값에 루트 3을 곱한 거야. 되신 거 맞아요? 네. 얘는 꼭지점이 이 왼쪽 거 있잖아. 왼쪽 거.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이거였다고? 선생님 순서만 바꿨었습니다. 하지만 3부터 5까지 그림은 뭐라고? 꼭지점이 4, 루트 3이야? 근데 루트 3배 했다며. 방금 전에 값에 루트 3배를 했어. 근데 오른쪽 두 칸만이 움직였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값에 루트 3배를 해줄 건데 오른쪽 두 칸만 움직인 게 fx야. 이해된 거 맞아요? 이게 지금 fx입니다. gx는 다시 봐야 돼. 아, 나 그지 같은 새끼들. 1부터 2까지는 x-1의 제곱, 2부터 3까지는 x-3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른쪽 루트 3배, 전반적으로 루트 3배를 한 게 오른쪽 두 칸 움직인 그림이야. 내가 그거 기억할 수 있을까? 방금 했던 거? 얘네는 기억했냐?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y는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y는 gx의 그림은 1부터 2까지는 x-1 제곱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그건 상관없어. 네.
2부터 3까지는 x-3의 제곱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처음에 1부터 2까지는 꼭지점이 1, 빵인가? 1대2반 빵이야? 2대2반면은 어디로 블록이야? 최고창계수 양수인데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가 돌아버리겠나? 아래 블록이죠. 최고창계수 1이죠. 두 번째 건 꼭지점이 누구야? 3,0이고 2대2 했을 때 1입니다. 아래로 블록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오른쪽 두 칸 가는 그림을 더 그려야 되는데 이 녀석의 몇 배 하라고? 루트 3배 하라고? 방금 앞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 두 칸 옮기면서 루트 3배 했습니다. 문제 요구한 넓이는 여기 넓이 구하래. 여기 넓이 구해야 되거든.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어차피 이건 넓이는 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똑같을 거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넓이 똑같을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이 넓이만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1부터 2까지 넓이의 값 먼저 구하려고. 누구에서 누굴 빼? 얘가 빨간색 위에 거야? 이게 파란색 밑에 거야? 여기서 이거 빼? 전기에서 빼야 되겠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뒤에 거 전개했더니 뺐습니다. 쌤이 앞에 2배까지 했어. 2배까지 해서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다 구한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부터 4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 빨간색 구해놨잖아. 빨간색 전개하려고요. 근데 이건 시간 안 구해놨잖아 지금. 이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고?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긴 다음에 루트 3배 해주겠다고? 이게 3부터 4까지 그림입니다.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누구? 빼겠습니다.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쉬운데 산수량이 어마어마하네. 자, 대입했습니다. 대입할 때 다 대입한다면 산수한 건 불편해서 여기다가 2대입한 거에서 여기다가 1대입한 거 뺀 거 쓰겠습니다. 2대입하면 8, 1대입하면 1, 8 빼기 1이니까 7인가요? 7에다 마이너스 3분의 2 곱했습니다. 이거라고요? 두 번째 건 4에서 1 빼는 거죠. 그 다음은 2에서 1 빼요? 그 다음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3한테 4대입 했더니 64, 3대입 했더니 27, 64 빼기 27, 7 루트 3 곱하기 16 빼기 9, 4 빼기 3,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앞에 게 누구야? 3분의 2배도 해야 되잖아.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분수 먼저 따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74의 2배 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이 49의 2배 했습니다. 다 했나요? 앞에 게 이거 지우면 10. 그래서 3분의 이제 루트 앞에 것들은 이거 두 개 계산하면 50? 50이면 3분의 150이잖아.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모든 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꼭 자기 손으로 완성하세요. PDF 저장하기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동영상을 바로 올리겠습니다.